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 세 번째, 81년 10월 8일 현황도로입니다. 이 81년 10월 8일이 또 우리 건축법 도로의 중요한 날이거든요. 건축법의 지정도로가 되었는지 지자체가 확인하여야 할 세 번째 현황도로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76년 2월 1일부터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입니다. 그 전에는 너비 4m 이상의 현황도로는 모두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 도로이었으나 76년 2월 1일부터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그러니까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야만 공도인 건축법 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6년 2월 1일부터 건축허가 때마다 만들어진 건축법 지정도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정도로는 건축허가 때마다 만들어지는 거죠. 지정도로는 당시 관리하는 도로대장이 없어서 76년도 당시에는 도로대장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지자체도 많고, 또 81년 10월 8일 건축법 시행령 140조에 도로대장 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로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94년 7월 21일 그때야 도로대장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정 양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법정 양식으로 보관되고 있는 작성 비치된 도로대장은 보관 상태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81년 10월 8일 이전에는 도로관리 때 도로대장 제도가 없었고 81년 10월 8일 날 처음 들어오지만 그때는 법정 양식이 지금처럼 완벽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94년 7월 21일에는 지금처럼 법정 양식이 생겼지만 유지 그런 걸 작성 비치한 것들이 얼만큼 잘 지자체가 관리하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81년 10월 8일부터는 지정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도로대장에 있으면 다행이고, 도로대장이 없으면 이제 허가 신청서나 아니면 사용 승인, 준공검사, 현장조사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도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한 또는 제한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물론 이때도 건축 허가에서 접도 의무 예외가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을 때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도 접도 의무 예외로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아줬다 그 말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도로대장만으로는 공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로대장이 있으면 공도이고 도로대장이 없으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거나 아니면 건축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법 구조 및 너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건축허가에서 도로 지정은 81년 10월 8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지정은 허가권자의 또 다른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황 도로의 상당수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었을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6년 2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으나 81년 10월 7일 이전에는 그 지정 도로에 도로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현황 도로에 대한 유권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런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어서 사용 승낙이 필요한 현황 도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1934년 그리고 1962년 그리고 76년 1월 31일까지도 도시지역의 건축허가 때에 그 진입 통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였으므로 당시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도서와 사용 승인 조서 및 검사 조서를 보면 그 대지의 접도 의무가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76년 2월 1일 당시에 건축법을 보면 62년 건축법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표에 보면 도로라 하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시 시장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 배치도 등의 신청서에는 접도 의무를 표시해서 그리고 건축사가 현장 조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배치도 등의 건축법 도로에서부터 대지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에서 건축법 도로까지 연결된 통로가 본인의 소유일 때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그 연결 통로가 타인의 소유일 때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 소유와 연결 통로 소유자가 같다면 달리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지 소유자와 연결 통로 소유자가 다르다면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사용 공락이 있어야만이 건축 허가가 가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더 힘도 있게 그런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81년 10월 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때마다 지정하는 건축법의 지정도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무구 도로를 우리는 지정도로라고 한다면, 지정도로는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야 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 구간 연장 폭 및 위치를 도로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81년 10월 8일 건축법 시행령 140조 도로 설치 폐지 및 변경, 건축법 2조 15호 나무구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 허가를 접수를 받으면 건축 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령을 다 보지만 진입로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면 그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허가 신청자가 그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당해 도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이제 토지 소유자가 첫 번째이죠. 그리고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이건 건축법 도로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건축법 도로다 라고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 구간, 연장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된 그런 도로는 부동산의 가치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보다 특히 보상할 때의 보상 가치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어떤 현황 도로가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현황 도로는 건축법의 지정 도로가 되어 누구나 건축허가 시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목이 임야에 새카맣게 칠해진 부분이 도로 지정된 부분이다 라고 이게 도로대장에, 그러니까 어떤 건축허가 때 만들어진 도로대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법정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유치한 도로대장이 있었던 거라 이 말입니다. 반면 그 진입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는데 도로대장이 없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텐데, 이런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러나 건축물이 있어서, 허가된 건축물이 있어서 그 진입로가 건축법 도로로 당연히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도로대장이 없다 했을 때, 자 그러면 그 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자기 재산권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어떻게든 그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된 근거를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모든 도시지역 건축물은 허가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도로 개설 의무가 있으므로 첫 번째, 대지가 이미 접도 의무가 충족된 도로에 접하고 있어 그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새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거나 또는 대지의 소유자와 진입로의 소유자가 같아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되었다면 지정 후에 도로대장 작성이 어떤 이유로 누락됐거나 분실된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찾아내서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라고 우리가 입증해야 될 거냐?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정 양식이 시행규칙에 제정된 94년 7월 21일 이후에 현황 도로에 대한 판단입니다. 물론 94년 7월 21일 이전에도 앞서 본 것처럼 도로대장 양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현황 도로가 도로대장에 근거가 없다면 그 현황 도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허가 신청자에는 우리도 문제이지만 지자체장도 공익과 사익 또 사익 간에도 잘 판단해서 누구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94년 7월 21일 처음 신설된 도로대장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번호가 있고 지정 번호가 있고 그리고 건축허가 현황, 대지 위치, 허가 번호, 허가 일 그리고 허가와 연결돼서 도로 지정이 됐다면 도로 위치, 지정 구간, 도로 길이, 너비, 지정 면적 그리고 밑에는 위치도 조금 전에 봤었던 그런 위치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현황도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도로 폭, 위치, 구간 뭐 이런 것, 너비 이런 것들이 표시된 도로대장이 있으면 그건 건축법 도로로 확실히 지정이 된 공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정해놓고도 도로대장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도로대장이 부실할 수도 있죠. 위치나 이런 것들이 측량을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한 것이 아니고 허가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현황 측량해서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지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현황 도로, 그러니까 도로대장에 없는 이런 현황 도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자,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목의 지정 도로는 개별 건축 허가 때마다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아서 지정한 도로라 하더라도 그 총괄적인 관리가 부실하여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 등을 정보 공개하여 찾아내야 할 현황 도로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지가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데 그 막다른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은 있었지만 그 사용 승낙한 위치를 특정하지 않았고 또한 허가권자도 지정한 위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며 그 도로대장조차 없어서 그 막다른 현황 도로의 소유자는 지금 건축법 도로 지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64조 1항 소정 도로대장은 도로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작성 비치 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위 대장의 비치가 건축법 2조 11호 소정의 도로 요건이 될 수 없다. 대법원 876 1036 판결문은 이런 의미죠. 도로대장이 있어야만 건축법 도로냐?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 위치를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나서 도로대장을 만드는 것이므로 설사 도로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정된 근거가 명확하면,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명확하면
건축법 도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도 정확하지 않았고 사용 승낙은 있었지만 위치도 정확하지도 않았고 도로대장조차 없는 현황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이 막다른 도로 소유자가 사용 승낙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후 그 위에 보도블럭이 깔리고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하였다면 그 도로 구간, 연장폭 등을 기재한 도로대장이 없더라도 막다른 도로라고 유권 해석한 겁니다. 즉 도로관리대장의 작성 비치는 도로로 지정한 후 허가칭의 의무이므로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이 정한 소정의 도로 요건이 될 수 없으니 이 막다른 도로는 도로대장이 없더라도 건축법 도로라는 판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막다른 도로에 대한 개념은 지난번 부동산 용어 해설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법 2조에 있는 막다른 도로는 지정된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도 현황 도로가 있고 막다른 지정 도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76년 2월 1일부터는 건축 허가 때마다 만들어지는 건축법의 지정 도로는 너비와 상관없이 모두 그 현황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하여야만 건축법 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정한 근거를 도로대장에 기재하라고 규정한 것은 81년 10월 8일이고 도로대장의 법정 양식은 94년 7월 21일에야 비로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확실해진 시점은 이때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작성 비치한 도로대장은 여러 가지로 부실하죠. 그래서 골목길 등 현황 도로가 건축법 지정 도로로서 공도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건축법 44조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막다른 도로는 3m, 2m에 접해도 된다.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44조가 있고 45조에 자 그렇다면 건축법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도로 지정 폐지 변경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는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것은 지자체 건축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례도로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연락이 안 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은 조례로 정해서 사용승낙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45조가 있고 자 그러면 건축법 도로는 마지막으로 건축법 2조에 정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목의 법정도로와 나목의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그때그때 만드는 건축법 도로 이런 도로를 우리는 지정도로라고 하는데 법정도로든 지정도로든 예정도로도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다. 즉 앞으로 법정도로나 지정도로를 만들 수 있는 또 만들 조건을 갖추어진 이런 허가도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준공과 동시에 자동차 통행과 보행이 가능할 수 있는 4m 이상의 도로 또는 막다른 도로를 만든다는 조건부 허가가 되겠습니다. 특히 건축법 지정 도로는 개별 건축 허가 때마다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 도로대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도로대장이 없는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